쉽게 말해서 안전빵이죠. 별일 있겠어? 그 사람 이름으로 된 재산이 안 남아있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케이스였죠. 안녕하세요. 푸르른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사건을 할 때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 처분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게시해 주신 그 사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네, 이혼 사건을 하다 보면 이제 위자료나 재산 분할 같이 돈을 받아야 되는 이제 상황이 많은데, 판결만 받는다고 해서 돈이 그냥 자동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판결에서 돈을 주라는 뭐 그런 결정을 받은 다음에 실제로 그 돈이 나한테까지 들어오기까지 과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안정적으로 돈 받는 과정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네. 보전 처분이 필요한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대부분의 뭐 분들은 그냥 돈을 주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냥 임의로 지급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간혹 판결에서 돈을 주라고 했는데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억울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안전빵이죠. 안전빵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재산 하나를 잡아놓고 못 건드리게. 네. 네. 잡아놓고 이제 판결을 났을 때 네가 임의로 안 주면 난 요 재산에서 이제 돈을 갖고 가겠다. 네. 그래서 안전빵으로 하나 잡아놓는 건데요. 그걸 안 해놨던 사건이 있었어요. 네. 네. 소송할 때 이제 남편이 뭔가 좀 약간 재산을 빼돌리는 듯한 느낌은 받았지만 그래도 뭐 별일 있겠어라고 그냥 생각하고 소송 진행하고 이제 판결까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이제 돈을 주려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주는 거죠. 그때 이제 또 이 돈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네. 부랴부랴 또 뭐 그때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네. 하신 그런 분이 계셨어요. 좀 안타까운 그런 케이스였죠. 사실 일반인 입장에선 당연히 판결문에서 돈을 줘라라고 했으면 당연히 받겠거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사례가, 돈을 못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나요? 제법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법원에서 내린 결정에 따르는 것이 뭐 국민의 의무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돈을 주라고 했는데 네. 처음부터 이제 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소송 진행하면서 몰래 이제 살살 빼돌려요. 돈 다 처분해 놓고 판결 났을 때 이제 자기도 아는 거죠. 아, 내가 판결 나면 돈 줘야 된다. 질 수도 네, 있겠다. 줄 수 있다. 하지만 돈 주기 싫다 이제 네네. 빼돌려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결 끝나고 나서 돈 줘야 되는데 이제 배째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돈을 받아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재산이라도 강제로 찾아서 받아가야 되는데 재산이 없죠. 받겠거니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나 없다, 못 준다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돈을 받으려는 사람과 돈을 안 주려는 사람이 누가 이기는지 싸움이거든요. 보니까 이제 좀 누가 이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실제로 막 배째라 이런 식으로 막 나자빠져서 돈을 안 주는 사람도 여러 봤어요. 그런데 이제 쉽지는 않거든요. 재산이 이제 그 돈을 줘야 될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자 명의로 된 뭔가 재산이 있으면 다 뺏긴단 말이죠. 그쵸. 일단 판결이 나왔기 네. 때문에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요. 다 이미. 네, 이미 예금도 다 출금해놓고 자동차 명의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꿔놓고 집도 뭐 팔아버리고 그 사람 이름으로 된 재산이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평생 그렇게 살긴 또 힘들겠죠. 본인도. 네, 서로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런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제가 미리 뭐 아까 말씀하신 가압류 설정을 꼭 반드시 해놓는 게 좋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해놓는 게 좋아요. 네. 할 수만 있다면. 물론 이제 비용은 조금 들겠지만 그렇죠. 안심이 되겠죠. 재판하는 내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뭐 예상컨대 재산 분할로 뭐 한 2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남편 재산이 이제 뭐 전세 보증금 뭐 한 2억짜리가 있다 그러면 잡아놓고 시작하면 남편이 안 줘도 마음이 네. 든든하겠죠. 근데 안 잡아놓고 시작하면 네. 판결이 끝나고 이제 안 주길래 그러면 근데 그 보증금 압류해서 내가 받아야겠다 이렇게 봤더니 이미 집 다 빼고 없어. 그새.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전세 보증금을 가압류하는 거, 네. 아니면 이제 자가면 그 집 자체를 이제 가압류하는 거, 이제 부동산 가압류 아니면 이제 임대 보증금 반환 채권 가압류 그 두 가지를 가장 많이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제 해놓는 게 좋고요. 할 때 근데 비용이 좀 들어요. 그쵸. 법원에서는 이제 서류만 보고 이거를 보존 처분을 받아줄 건지 말 건지 결정해야 되거든요. 드물긴 하지만 약간 이렇게 속여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네. 법원에서는 뭐 보증금을 좀 요구해요. 심하면 뭐 현금으로 공탁을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뭐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면 뭐 그냥 증권으로 끊어서 넣으라고 합니다. 이제 보증보험에서 뭐 끊으면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끊어 넣으면 뭐 1, 20만 원 정도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런 걸 못했을 때 배우자가 이미 막 재산을 은닉해 놨어요. 네. 빼돌렸어요. 그러면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찾으면 좋은데 못 찾는 경우도 있죠. 단계를 좀 나눠볼 수 있어요. 소송하기 전에 네. 이미 빼돌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소송 이제 시작되고 난 다음에 빼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소송 시작되기 전에 이제 빼돌린다. 네. 이제 물론 이제 부부관계가 좋을 때 빼돌리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뭔가 조금 이혼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이제 살살 빼돌리거든요. 네. 그냥 뭐 예금을 그냥 인출해 버린다거나 그런 행동을 보통은 해요. 사람 심리가 그렇죠. 뭐 갖고 있으면 뺏기니까. 근데 안 뺏기면 좋으니까 그냥 빼돌리는 거죠. 근데 또 법원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변호사들도 바보는 아니에요. 그렇게 은닉한 재산들, 빼돌린 재산들은 통장에 1억이 있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졌네? 딱히 쓴 데도 없는데? 네. 뭐 그러면 현금으로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네. 가지고 있는 걸로 보고 나눠요. 그럼 빼돌린 거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가요. 빼돌리는 건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빼돌리는 거는 판결 이후의 일을 이제 대비해서 그쵸. 슬슬 작업을 하는 거죠. 네. 내가 판결에서 졌을 때 줘야 되는데 그걸 주기 싫다. 네.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배째라 이제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뭐 그 사람들도 큰 용기가 필요하죠. 이제 자기 명의로 재산도 없이 이제 버텨야 그쵸. 되는 거니까. 이제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 이제 그 싸움이거든요. 재산을 이제 숨길 때 아는 사람 명의로 막 이렇게 바꿔놓는다거나 네. 엄마 명의로 바꿔놓고 하는 것들은 그거는 좀 문제될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뭐 강제집행 면탈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사회행위라고 하는 거죠. 이제 채권자를 이제 피해를 입히면서 허위로 이렇게 양도하고 뭐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찾아올 수 있어요. 다시 원상복구 시켜놓고 거기서 다시 네, 받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당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근데 그것도 안 되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네. 그러면 찾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제 뭐 재산 명시 신청이라든가 이런 걸 절차를 통해서 뒤져보거든요. 네. 그럼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는 만큼 이제 찾아내서 뭐 이제 강제집행해서 받아내고 재산이 없으면 이제 또 뭐 신용불량 같은 걸로 또 등재를 시켜놔요. 그 이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라고 네. 하는데 뭐 전국의 관공서와 금융기관에 다 통보가 되거든요. 뭐 블랙리스트로 올라가는 그쵸. 거죠. 그러면 신용거래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되고 뭐 사업도 못 하고 뭐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게 걸리면 보통 이제 돈 주겠다고 연락이 와요. 그런 절차를 또 거쳐서 재산을 찾아내고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못 받았다 그러면 이제 사실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거기서 끝까지 네. 버티면 어렵죠. 그래서 네. 서로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거예요. 찾을 수 있는 절차 다 해서 찾아보고 이제 피하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서 피하려고 하겠죠. 네. 정말 누가 이기냐 할 싸움이겠네요. 재산 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약간 이혼을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조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냥 가압류 걸어놓고 그렇죠. 하세요. 안전하게. 네. 그게 안전하거든요. 근데 이제 금액을 너무 크게 잡을 필요도 없어요. 네. 그냥 어느 정도만 잡아놓고 크게 잡으면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 비례해서 네, 네.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뭐 조금만 잡아놓으면 되는 거죠. 그 정도 잡아놓고 시작하시면 돈을 못 받는 경우는 피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도 뭐 대부분의 분들은 부동산 하나라도 가지고 있거나 전세 보증금이라도 있거나 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정도는 잡아놓고 시작하시면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이혼 사건에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등 돈을 받아야 되는데 가압류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보전 처분 절차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확보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